권리의 보호를 한번 볼까요? 자, 권리 보호. 자, 권리를 이제 사적자치 원칙상 개인이 권리를 행사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도 지는 것이고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스스로가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모두 스스로 하는 걸 인정해버리면 사회의 질서가 흐트러질 우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내 거 뭐 이렇게 뭐 가지고 가버렸다. 그런데 한 2년쯤 지나가지고 내가 그걸 발견한 순간 내가 다시 가져오겠다. 마음대로. 법의 도움 없이.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렇지만 그렇게만 해버리면, 법이 이걸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굉장히 긴급한 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스스로가 자기를, 구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력구제가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정당방위라든가 긴급피난,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죠. 자력구제.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치국가에서는 유법행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이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사력구제를 인정한다? 이건 틀리죠.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방위라고 하는 건 이제 뭐 형법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민법에도 이런 내용이 조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조문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보통 이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구별하는 게 정당방위는 불법행위, 즉 위법한 침해에 대한 구제고 긴급피난은 적법한 침해에 대한 구제. 적법한 것도 침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개가 물려고 덤벼들었는데 그 이웃집 상점으로 이렇게 싹 들어가서 피하는 경우. 그러면 상점 주인은 들어오는 게 싫어서 막았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들어갔어요. 그럼 그게 주거침입이 됩니까? 그거는 이제 긴급피난에 해당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봐줘야겠죠. 그리고 뭐 들어가면서 또 유리창을 부쉈다. 그러면 유리창 손괴죄 뭐 이런 게 성립하나요? 물론 그 유리창 깨진 거에 대한 보상 뭐 이런 부분은 양당사회 간에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그거 자체가 뭐 범죄가 되거나 위협한 상황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고 점유자 자력구제. 이거는 점유를 부당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력으로 이를 방해할 수 있으며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는 부동산일 때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해서 탈환할 수 있고 부동산을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나가라 하는 거죠. 동산의 경우에는 갖고 뭐 가버리면 쫓아가야겠죠. 현장에서 또는 추적해가지고 이를 탈환할 수 있게 그렇게 조문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문에 어떻게 나옵니까? 부동산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소유자는 침탈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다. 안 되는 거죠. 상당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건물이 지어지면 건물 철거 소송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장 권리의 주체. 자, 권리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권리의 모습을 봤으니까 그 다음에는 권리의 주체. 이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얘기죠. 그죠? 법에 의하여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은 자. 그러면 이 권리에 의하여 부여받은 자의 능력이란 게 있겠죠. 능력에는 뭐 권리 능력, 행위 능력이 있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개념만 보고 하시고 두 번째 그 행사하는 자는 자연인이 있죠. 그리고 법인이 있겠죠. 이 자연인과 법인이 구별된다는 점은 우리가 기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추심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법인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법인이 항상 삼성이나 LG처럼 큰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이 대표자 1인으로 된 1인 회사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그 회사이고, 회사가 홍길동인데, 다른 직원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식회사 어디, 대표회사 누구누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계약을 맺을 때 회사하고 맺잖아요. 주식회사 어디. 그랬을 경우에, 그 대표이사가, 별도의 연대보증을 해서 서명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대표이사가 개인이 책임지지 않아요. 회사의 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법인과 자연인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추심 전략을 짤 때도 채무자가 법인이다.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뭔가 공증을 작성하거나 협상을 할 때, 서류를 작성할 때, 그 법인 외에도 대표이사 개인 또 채무자로 잡아놔야겠죠. 그래야 법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그 자연인인 그 대표이사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략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자연인과 법인이 구별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의미가 크진 않아요. 우리가 신용관리사에서는. 그래서 시험도 거의 안 나오죠. 이 부분은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추상적인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하고요. 이거를 이제 강행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권리 능력의 제한이나 포기 특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위 능력은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하는데 이 부분도 획일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인 부분을 보면 권리 능력 민법 3조에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러면 생존하는 동안이 언제냐? 이게 좀 문제겠죠?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볼 수 있는 시기와 사람으로서 볼 수 없게 되는 그 종기, 시기와 종기를 결정하는 문제. 이게 이제 뭐 민법적으로는 문제는 되지만 우리는 크게 중요하지 않겠죠. 그 뭐 출생 시에 권리 능력을 얻고 사망 시에 권리 능력이 있는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위 능력. 우리 민법은 행위 능력을 적극적으로 규정한 게 아니라 행위가 제한되는 제한 능력자 규정이 있어요. 옛날에는 무능력자, 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 용어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그분들도 인격이 있고 그런데 뭐 금치산자다 뭐 이러면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좀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이제 성년 후견 뭐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서 그게 같이 포함돼서 제한 능력자 규정으로 조문이 2011년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정 치산자와 그 비한정 한정 후견 그리고 금치산자와 뭐 특정 후견 이게 정확하게 대치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그 관련된 것처럼 민법 개정 내용을 밑에 그 박스로 제가 써놨는데, 그게 절대적으로 똑같은 건 아니고요. 그렇게 개념을 전제로, 이해를 하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좋다는 얘기죠. 옛날 조문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물론 새로 들어간 조문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롯데 그 신격호 회장, 이런 게 나이가 연세가 많잖아요. 많이 드셨는데, 그때 이제, 본인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가 힘들거나, 이럴 때 이제, 성년 후견, 이런 제도, 그 성년 후견 전문을 하는 법인도 있어요. 그런 법무법인도 있고 해서, 그런 법무법인에서 후견인으로서 이제, 맡아서 대리를 하는 거죠. 의사결정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활용되는 것이고, 실제 많이 활용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법무법인이나 실제 법조계에서도 이런 게 크게 이익이 남고 이래야 되는데, 하는 일은 엄청나게 많고, 남는 건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향후에 이런 제도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서 공익적으로 성격을 갖고 진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그 제도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민법상 행위 제한 능력자, 얘는 미성년자,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라는 거는 당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후견인은 후견을 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후견을 받는 사람을 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피특정 후견인이 있어요. 그래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지만 일정 기간 내에 제한능력자 측의 취소권자가 일방적인 취소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 도달시키면 행위가 소급하여 실효되는데, 또 한편 제한능력자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은 최고, 그리고 철회 거절, 취소권의 배제라는 법률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3월 7일자 민법 개정으로 무능력자 제도가 아니라 제한능력자 제도로 바뀌었다는 거.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그래서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시고, 용어도 옛날에는 사술 이렇게 해서 일본식 한자를 쓰고 그랬는데, 속임수 이렇게 이제 한글로 이제 정화를 했죠. 순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